봅시다. 자, 잘 쉬셨죠? 예, 그래서 주말 잘 보내고 했습니다. 자, 어디 할 차례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무효행위 전환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94페이지 맞나요? 예. 자, 무효행위 전환. 자, 요 내용은요, 우리 판소 노트에 28페이지일 겁니다. 28페이지. 무효행위 전환. 폈습니까? 네, 보도록 합니다. 무효행위 전환. 자, 무효행위 전환은 어떤 거냐면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아파트를 전세를 한다 그러면은 뭐를 꼽아야 됩니까? 전세금을 꼽아야 되고, 두 사람이 계약서 써야 됩니다. 합의.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2년 전세를 했을 때 얘가 누굽니까? 전세권자입니다.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럼 전세권을 설정해 준 사람은 뭐랍니까? 전세권 설정자랍니다. 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집주인입니다. 집주인. 그래서 집주인이 뭐라고요? 전세권 설정자. 자, 전세권자가 누굽니까? 사용하는 사람. 전세권입니다. 임차인이라는데 임대차는 임차인이라고, 전세권에서는 전세권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야지 전세권 승인하는데 전세금 줬어요.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았을 때 그럼 이 전세입니까? 한 물어보면 전세입니까? 아, 전세 아닙니다. 전세는 뭐야 돼? 반드시 뭐가 된다? 등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임대차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곧 설명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등기가 안 되면 전세권을 승인했다 안 했다?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채권적 전세라고 부릅니다. 민법용어로. 그 등기가 안 됐으니까 뭐라고요? 물권이 아니고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랬을 때는 뭡니까? 전세권으로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있잖아요. 또 뭐 했습니까? 등기는 안 했지만은 주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뭐 했습니까? 인도받았습니다. 주주입니다.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았다. 그럼 다음날 몇 시부터?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했었죠. 이거 그때 주택임대차보호법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민등록하고 주택을 인도받았습니다. 다음날 0시부터 뭐가 생긴다고요? 대항력 생깁니다. 보호가 돼요. 그러면 요거는 전세권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채권적 전세가 돼서 요거는 전세권으로 보호받는 게 아니고 뭐 했을 때 주 했을 때는 뭐로서 보호받는다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전세권으로서 뭡니까? 무효행위입니다. 전세권으로 봤을 때는 무슨 행위다? 무효행위입니다. 무행위. 전세권에서는 무효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효행위가 전환이 돼서 뭐로 전돼서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른 법률 전환돼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효행위의 뭐라고요? 전환이다. 무효인 법률 행위가 다른 법률의 요건을 구비했을 때 전환하려는 전환 의사,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전환돼서 뭐가 된다? 유효가 되더라. 이게 무효행위의 전환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대표적인 예가 저희 그 옛날에 동생이 옛날에 뭐 했습니까? 서울에 이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갔어요. 전세 강서구에서 전세를 들어갔었는데 그때 뭡니까? 그 서울에서는 등기해 줍니까? 3억을 꼽아도 등기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서울 한번 가보세요. 절대 안 해줍니다. 등기하려고 그러면 가라 합니다. 어디 가라고요? 딴 집 알아보라 합니다.
아시죠? 예, 딴지 말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뭡니까?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전세가 또 다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이 지금 좀 뭐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공급을 좀 늘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어야 되는데 규제만 하려니까는 이게 뭡니까? 이 아파트가 품귀 현상, 아파트 더 이상 못 짓잖아요, 서울에. 그러니까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생기고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일단 동생 같은 경우는 뭡니까? 뭐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까? 등기를 해줬다 안 해줬다? 안 해줬습니다. 뭐 했다고요? 주주. 그러면 등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전세금 꼽았지만은 이거는 전세권을 보호받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법을 만들었다고요.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 책에 있습니까? 책에 있죠. 그럼 책에 이제 봅시다. 138조 되어 있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줄 것이고 1번 첫 번째 요건입니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2번 합니다.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요건을 구비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줄 것이고 3번입니다. 당사자가 무효인을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말도 어렵네. 맞죠? 자, 이게 뭐예요? 나머지 저쪽으로 전환돼서 유효하게 하려는 의사. 이게 가상적 의사입니다. 그러면 줄 긋고 당사자가부터 줄 거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 행위를 하는 것을 의혹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 이게 뭐라고요? 가상적 의사가 있을 때, 전환 의사가 있을 때 다른 법률 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전세권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난 뒤에 배웁니다.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가 반드시 필수 요건입니다. 전세권 등기. 자, 그런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전세권은 성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으로서 뭡니까? 무효인 법률행위가 되고, 두 번째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했습니까? 해서 자, 전환 의사 다른 말로 뭐란다?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 법조문 해석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얘까지 딱 하시면 됩니다. 얘도 또 우리 판소노트 다 해놨죠? 판소노트 해놨잖아요. 얘를 해놨잖아요. 됐어요? 이게 무효행위 전환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무효행위 전환은요 시험에 나오면은 뭡니까? 법조문만 나옵니다. 이때까지 나온 거 딱 2번 나왔어요 시험에. 아시겠죠? 그래서 법조문 의미만 해석하면은 된다 이 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무효행위의 추인으로 갑니다. 자, 무효행위 추인은 우리 판서 노트의 26페이지입니다. 26페이지. 무효행위의 추인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도 하면서 합니다. 자, 우리가 무효는요 무슨 무효가 있습니까? 절대적 무효가 있고 무슨 무효가 있다? 상대적 무효가 있는데 뭐가 원칙이라 했습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고 예외가 뭡니까? 상대적 무효입니다. 예외가 상대적 무효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복습을 좀 해보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107조, 108조, 109조, 110조 들어봤죠?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사의 강박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무슨 무효? 상대적 무효 했잖아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상대적 무효인데 선의 제3자에게도 무효를 정할 수 있으면 무슨 무효다? 절대적 무효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상대적 무효는 추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게 뭐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입니다. 무효추인. 자, 그래서 이제 139조 되어 있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무효인 법률행위는 줄 거 놓고 뭐가 원칙이니까?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안 되는데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 자,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자, 거기서 이제 뭘 적었냐면 107조, 108조 적어 놓습니다. 107조가 뭡니까? 비진의 의사표시. 그다음에 108조가 통정 허위 표시. 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뭡니까? 무효가 되는데, 비진의 의사표시는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가 되는데, 통정 허위 표시는 무효가 되는데,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슨 무효다? 상대적 무효. 그래서 107조와 108조는 그 밑에 예입니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할 때는 새로운 범위를 한 것으로 본다. 에? 자, 그래서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이해한 것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통정의 표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정의 표시, 이게 채권자인데, 채권자가 있는데 갑이 이제 채무자예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잘하면 되는데 변제를 잘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무슨 집행합니까? 강제 집행하겠죠. 그래서 강제 집행을 염려해서 누구인데 친구인 을에게 넘겨놓는다 이랬잖아요. 둘이 뭐 해가지고 통정 허위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넘기는데 대금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이게 무슨 매매를 했습니까? 가짜 매매지. 맞죠? 가장 매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이 통정 허위 표시나 가장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무효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매매를 한 시점이 5월 1일이에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얘가 찾아가가지고 뭐하냐, 내가 돈을 다 줄 테니까 진짜 내한테 넘겨라. 그래서 6월 1일날 뭐 했다고요? 돈을 주고 했단 말이에요. 뭐 했습니까? 또 추인했어요. 추인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6월 1일부터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무효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매매가 무효지만 실제적으로 돈을 딱 주고 진짜 계약하자라고 해버리면 뭐 하게 된 겁니까?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하게 되는 겁니다. 추인이 뭐랬어요? 앞에 행위를 인정하고, 밀출자잖아. 인정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추인이죠. 맞죠?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추인. 마지막 시간에 했어요. 네? 추인은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과가 있다 그랬잖아.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뭐니까 새롭게 돈을 주고 한 행위가 언제입니까? 6월 2일 때문에 요건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법률이 한때로부터 유효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6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돈이 간 시점이 6월 1일이니까 그때부터 뭐가 된다? 유효가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 페이지 다시 정리합니다. 자, 지금 무효행위 추인은 뭐예요? 무효는 뭐가 원칙이다?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니까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상대적 무효는 추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107조 108조가 추인할 수 있는데 추인하면은 새로운 법률을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는 요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다시 복습하고 갑니다. 무효행위 전환은 뭡니까? 전세 계약을 했다. 전세금 플러스 합의 플러스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저희 동생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주를 했어요. 그러면 뭐로서? 전세권으로서는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무효지만 어떻게 돼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요건을 구비했잖아요. 그러면 전환해서 뭐가 된다고요? 유효가 된다는 말이에요. 됐죠? 그럼 뭐로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나중에 판례가 또 있어요. 어떤 판례가 있냐면 얘가 이렇게 됐다가 이제 등기까지 쳤었어. 이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 있죠? 잘 없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하고 났는데 이걸로 보호받는데 또 전세권 등기까지 해버렸어요.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 이게 23회 때 22회 때 시험에 나왔던 판례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전세권으로서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를 두 번 해준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전세권으로 경매를 넣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너무 나가는 것 같아. 인상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뒤에 중위법 할 때 나중에 판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22, 23에 연달아 나왔던 판례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는 전 조건이 뭡니까?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알겠죠? 안 했으면은 뭐로 보호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받는다. 무효행위 전환돼서 유효한 요건을 갖추면 그 유효한 요건을 갖춘 법률행위로서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 페이지 나도 정리가 됐고요. 자, 이제 제3절 갑니다. 법률행위의 취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무효라든지 취소라든지 요 파트에서는 보통 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적게 나오면 한 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효에 대해서 이때까지 배웠고 이제 뭐를 배운다? 취소를 배웁니다. 취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을이 갑을 사기 강박을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이 사람은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뭐랍니까? 취소권자라 한다 이 말이야. 다시 사기 강박 당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을 취소권자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몇 조냐면 140조의 내용이 나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140조에 취소권자가 나와요.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취소권자 누구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사강착 나옵니다. 예? 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를 강요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이렇게 적으면 돼요. 어떻게든 외우기 쉽게 하려고 제사강착. 예? 그래서 요즘 제사 잘 안 하죠. 줄이고 있잖아요 지금. 맞잖아요. 예. 이제 제사 지낼 애들도 없습니다. 애를 안 나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제사 강착,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에 빠진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자단 말이에요. 아시죠? 법에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사람하고 요 사람의 또 누구가 되느냐? 대리인과 승계인이 취소권자가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아시죠? 조금 있다가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 대리인은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뭐라 했습니까? 법정 대리인. 법정 대리인. 자, 그리고 이제 선임을 했단 말이에요. 무슨 대리인입니까? 임의 대리인. 내가 팔아달라고 선임을 했습니다. 임의 대리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법정 대리인은 취소권자인데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돼요. 임의 대리인은 아니에요. 이렇게 됩니다. 승계인은 포괄 승계인. 이 포괄 승계인이 누굽니까? 빚도 같이 받는 게 포괄 승계였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굽니까? 상속인. 상속인도 누구된다고요? 승계인이 되고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매수인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취소권자는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과 승계인인데 대리인은 누구 만든다? 법정 대리인만 취소권자 된다. 그러면 미성년자인 갑이 매매 계약을 했다. 그럼 누가 취소할 수 있다고요? 부모가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부모가 누구니까? 법정 대리인데 취소권자니까. 아시겠죠? 부모는 지금 능력자입니까? 무능력자입니까? 능력자예요. 능력자. 합리적 판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소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계인은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포괄 승계나 특정 승계나 둘 다 됩니다. 취소권자. 자, 그래서 이제 요게 140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소권자의 뭡니까?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이게 이제 142조 내용인데 상대방은 자,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을 해서 이 X 부동산을 넘기고 다시 이 부동산을 병인한테 넘겼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우리가 이제 사기 강박 착오는요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그랬습니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그럼 취소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 전득자는 제3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취소의 상대방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럼 사기 강박을 했을 때 누구에 직접 상대방은에게만 말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판서노트 지금 2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필기도 다 돼 있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권자 나왔습니다. 열심히 필기를 했는데 보니까 다 있더라. 여기 다 있다니까. 만들어놨다니까요. 판서노트에 아시죠? 판서노트에 다 만들어놨습니다. 예, 필기할 거 다. 그거 맞춰서 필기를 합니다. 아시죠? 그래서 필기 막 하더라. 제가 막 필기를 하더라. 그럼 어디 찾아보면 돼요? 판서노트 찾아보면 다 있어요. 예, 딴 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만들어놨어. 다시. 자, 그래서 이제 취소는요. 취소는 다시 한번 볼게요. 취소권자는 누구누구라 그랬습니까? 제사 강착 당한 사람의 그 사람이 대리인과 승계인에서 중요한 게 법정 대리인도 뭐가 된다? 취소권자가 되는데 임의 대리인은 안 돼요. 뭡니까? 임의 대리인이 취소권자가 되려면 수권을 줘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잘 몰라도 되고 법정 대리인 취소권자 된다는 게 중요하다. 승계인은요. 포괄 승계인, 특정 승계인 전부 다 무슨 권자가 됩니까? 취소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누가 됩니까? 우리 판소부터 보셔도 누구의 직접 상대방만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누가 된다고요? 직접 상대방만 된다는 것이고. 자, 그러면 전덕자에게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이 되지 전덕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을이 갑에게 사기를 했을 자기 간발했을 때 가면 취소권 행사하는데 병이 때 취소권 행사해야 된다. 옵니까 X입니까? X.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다? 을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게 두 번인가 나왔어요. 두 번인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1조가 갑니다. 141조. 저야 이거 법조문 다 외우고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외우려 하지 말고 이런 게 있구나 느낌만 오시면 돼. 141조는 뭡니까? 취소하면 뭐가 된다?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말. 효과. 자, 무슨 효과가 있다? 소급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하면 무슨 효과가 있다? 자, 우리가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시험에 4번이가 나왔어요. 취소하면 뭐가 있다? 소급효. 그래서 뭐랍니까? 소급효 이렇게 하면 외웁니다. 취소급효. 외워지겠죠? 취소는 뭐가 있다고? 소급효가 있다. 시험 4번 나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시험 나오냐? 취소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O입니까 X입니까? X. 취소하면 장래에서 효력이 소멸한다. X. 소급에서 소멸한다. 그래서 맞추니까 어떻게 돼요? 소급. 처음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무효다. 맞나요? 틀렸나요? 이거? 맞지.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라고. 알겠죠? 소급해서 무효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법률이 한 시점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무효가 됐을 때 각각 을이 돌려줄 때 이 사람이 제하는 거죠. 자, 부당 이득 반환이랍니다. 무효가 되면 반환할 때 부당 이득 반환을 합니다. 반환하는데 제한 능력자일 때는 제한 능력자가 누굽니까?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인 얘네들인데 우리는 미성년자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일 때는 반환할 때 무슨 이익만 반환합니까? 현존 이익만 반환합니다. 무슨 이익? 현존 이익입니다. 현존 이익을 반환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도 현존 이익 반환합니다.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입니까? 현존 이익. 선의는 현존 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자, 이렇게 배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인데 매매 계약이 뭐가 됐으면 취소가 됐죠. 아시겠죠? 취소되면 내가 지금 현존하는 상태만 돌려주면 된단 말이에요. 일부가 파손됐다 하더라도 현존한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또 선의일 때도 뭡니까? 현존한 이익만 반환하면 돼요. 자, 악의일 때는 이자까지 붙여서 줘야 됩니다. 손해의 전부를 배상합니다. 여기 현존이 반환한다 이런 내용들은요 지금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내용인지 요거는 3월달 정도 가서 설명할 거예요. 현존이익에 대해서 어떤 내용은 뭐 생활비를 썼을 때하고 유흥비를 썼을 때하고 이게 현존이익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건 너무 어려운 내용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3월달에 할 거예요. 이거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한능력자는 무슨 이익? 현존이익. 목적물이 일부가 파손됐다 하더라도 파손된 그대로 주면 된단 말이야. 아시겠죠? 이게 무슨 이익이란다? 현존이익이란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존이익에 대해서 구체적인 판례 내용은 3월달에 설명할 거예요. 네, 3월달에 설명합니다. 자, 지금은 제한능력자가 무슨 이익 반환한다? 현존이익 반환한다. 요 구체적인 예가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걸 해주면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중요한데 지금 그게 빠져가지고 이제 거기서 헤맨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얘기를 했듯이 요건 뒤에 설명하면서 시험에 거의 잘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책에 판례도 없어요. 지금 여기는 기본서에는 판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취소권자는 누굽니까? 사기 강박 당하네 이렇게 하면 되잖아. 제사 강착 당한 사람과 그 사람의 대리인 중에서 누구? 법정 대리인. 그다음에 승계인은 포괄 승계, 특정 승계 전부 다 취소권자가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 어떻게 됩니까? 직접 상대방 얼만 되지 병은 안 된다는 거.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데? 소급표입니다. 소급표. 아시겠죠? 소급에서 무효가 된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가지고 제한능력자가 반환할 때는 뭡니까? 현존이 반환하고 선의일 때도 현존이 반환합니다. 악일 때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반환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취소의 전부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거의 90% 이상 내용입니다. 자, 이제 책에 뭐 하면 됩니까? 줄 끄면 됩니다. 줄 끄기 연습합니다. 자, 95페이지 갑시다. 95페이지. 법률행위의 취소인데 밑에 보시면 의 나옵니다. 의. 양갈로 1번 갑니다. 취소란. 자, 취소란 줄거리랑 추가 얘기할 때 적으세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령의 효력을 일정한 사유를 원인으로. 자, 일정한 사유 줄 끊으시고. 일정한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제사 강착. 줄 끊고 뭐라고? 제사 강착 해놓습니다. 제사 강착 이렇게 하시고. 제사강착 적어놓습니다. 그 일정한 사유가 제사강착,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입니다. 원인으로 취소권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어디에 현관표 넣습니까? 줄거놓고 소급하여 무효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예 따라서 해가지고 예컨대 쭉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위에서는 5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아까 줄건 거에서는 4번째 줄 밑으로 가면은 자, 매매계약은 취소하면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 사기강박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 매매계약 취소하죠? 그럼 소급에서 무효가 되는데 같은 말로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양갈로 2번의 취소 사유는 제한능력자 차고 차 사기 강박 사기 할 때 사강 이렇게 강 그래서 제사 강착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제사 강착. 자, 그런데 이제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요 11조가 아니고 몇 조입니까? 11조가 없어요. 11조에 취소 없어요. 이거는 110조입니다. 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11조가 아니고 110조입니다. 이거 오타 났어요. 오타. 책에 아시죠? 네, 그래서 거기 11조 돼 있잖아. 갈로에서 110조입니다. 공항이 빠뜨렸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자와 상대방 갑니다. 그래서 140조 읽어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권자인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제자 동그라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 착오 사기 강박에 빠진 사람이 뭐 하라고요? 그래서 의사표시 한 사람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 대리인과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이제 보면은 취소권자는 1번, 2번, 3번 딱 묶어 놓으시고 칠판에 다 적어 놨습니다.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빠진 사람과 그 대리인 중에서 누구만 된다? 법정 대리만 되고 임의 대리는 안 돼. 승계인은 둘 다 된다. 그 내용이 돼 있어. 그 돼 있죠? 다 뒤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방 갑니다. 142조 설명드렸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 자 죽으시고 누가 확정됐다고?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취소는 누구 된다고? 상대방에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다가 전득자 X 전득자에게 하면 안 돼요. 병인한테 하면 안 돼. 누구한테 해야 돼? 직접 상대방 을인한테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밑에 내용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고 다음 페이지 141조 넘겼습니까? 이게 효과예요. 효과. 취소한 법률행위는 자 현관편 처음부터 무효인 것. 그게 현관편 줄 끊어야 돼요. 처음부터 뭐가 된다?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무능력자는 그 행위를 해서 받은 이익의 현존한의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자, 이 무능력자란 말 안 씁니다. 이것도 이제 오타입니다. 이거 제한 능력자로 고쳐졌어요. 이게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이 발생한다고 그랬습니까? 현존 이익입니다. 현존. 옛날에 4년 전에 5년 전에 이제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무능력자 나왔는데 개정돼서 제한 능력자로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 제한 능력자로 고쳐주세요. 무능력자란 말 안 씁니다. 이제는 제한 능력자라고 쓴다. 제한 능력자는 무슨 이익 발생한다고요? 현존 이익을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거 고쳐야 된다. 안 고쳤네요, 이 사람이.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소급적 무효다. 처음부터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무효다.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무효가 되면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자,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제한 능력자는 뭐랬습니까? 현존이익. 선의도 현존이익. 악의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한다. 요 세부적인 내용은 기본서 가면 나옵니다. 자,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입니다. 자, 이게 작년 시험 나왔어요. 작년 시험 나왔고 28일 때 시험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인은 시험에 4번 나왔어요. 4번. 10년 동안 4번. 응? 그럼 좀 중요하죠? 네, 좀 중요합니다. 자, 작년의 문제도 뭡니까? 미리 그렇게 많이 했던 겁니다. 추인은. 자, 그러면 추인이 어떤 거냐? 어떤 의미만 있는 것만 체크하면 돼요. 자, 봅시다. 7번 보세요. 7번 보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면은 옆에서 이제 뭡니까? 공부 재미나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남편도 안 물어봐요? 관심 껐어요, 남편도? 예? 공부 이제 재미냐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재밌습니까 지금? 죽겠죠 지금. 예, 당연합니다. 예, 죽겠죠. 저도 대학교 1학년 때 뭡니까? 처음에 가니까 교수님이 뭐예요? 와 하죠. 민법 총칙 들어간단 말이에요. 확 하죠.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했습니까? 매일 자기만 잤습니다. 아셨죠? 왜 언제 마치나 계속 뭐만 보고 시계만 보고.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고시 공부 좀 한다고 이제 뭡니까? 좀 공부 좀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공부 책을 서울에 뭡니까? 학원 좀 다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하고 딱 들어가니까 이제 알아듣겠더라고. 그 전까지 알아들었으면 못 알아들었어. 예? 저 군대 가기 전까지 뭡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총 3개 갖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 총 들어봤어요 이거. F 총 아닙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총을 몇 개 가지고 왔다고요? 3개 가져가면은 이발소에 가면 뭡니까? 이발소 아저씨가 뭡니까? 니는 군대 갈 자격이 있다 그래가지고 머리를 그냥 공짜로 썼어요. 아시겠죠? 저 진짜 군대 가기 전까지 그랬어요. 예? 근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1학년 때 그 메꾼다고 고생했습니다 진짜. 예? 왜 여자애들은 뭡니까? 이제 졸업 준비하면서 이제 뭡니까? 그 스몰 타임에 11개나 12개, 13개 정도만 듣잖아요. 학점을. 그러니까 저는 뭡니까? 풀로 그냥 20타임씩 복귀를 뭐 해야 됩니까? 이런 거 뭐 해야 됩니까? 이거 보충을 해야 되니까. 아시죠? 네, 그런 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요. 공부를 워낙 잘하셔가지고 그런가. 자,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저도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언제쯤 알아듣냐? 3월달 가야 됩니다. 그래서 1월달 되면 또 알아들어요. 지금 예도가 몇 프로밖에 안 되느냐? 20%에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뭐는 못 알아듣고 있다고? 70%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지나가면서 뭐랍니까? 하나도 모르겠다라거든. 강조를 합니다. 저 앞에 와서 한 개도 모르겠는데 라고합니다. 한 개도 모르겠. 그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예?
그다음에 3, 4월 달에 저 1, 2월 달에 가면은 또 한 번 더 듣잖아요. 아, 그럼 조금 이해가 돼요. 몇 프로냐? 50%에서 그러니까 60% 정도는 이해합니다. 내용이 뭔지는 알아. 3, 4월 달 가면 어떻게 돼요? 이해는 돼.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안 풀려. 그게 왜 그러냐? 그때는 이해도가 한 80에서 90% 갑니다. 예? 90% 가는데 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는데 시험 문제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안 풀립니다. 왜? 지금 강의를 뭡니까? 우리는 뭘로 했어요? 이론 강의만 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 푸는 요령을 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3월달 되면은 제가 이제 민법 총칙하고 이렇게 물권법, 채권법, 이게 민사특별법 이래가지고 넉 달 동안에 뭡니까? 기출문제 10년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직 무료 강의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뭐 자료비는 받고 하는데 자료가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많으냐? 예? 10년치니까. 10년치 기출 문제에다 해석까지 다 달아놨어. 또 해석까지 안 달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도 모르거든. 무슨 어디 판례에서 나왔다는 것도 모르고 이제 몇 페이지 나왔는데 몇 조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해설을 달아줘야 되니까 해설 달아주고 하니까 양이 많아요. 그래서 20몇 페이지 돼요. 복사하는 게. 그리고 이제 그걸 또 OX 지문으로 다 만들어놨어. 예? OX 지문으로. 그거까지 하면 40페이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프린트 용지값이 많이 나가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지값 방법 제가 해주는데 하여튼 뭡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문제 정의가 생깁니까? 생긴다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 3월 달에 모의고사 시면 점수도 안 봐도 뻔합니다. 작년에 공부하시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 하신 분들은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60, 70점 나오지만은 안 하신 분들은 몇 점 나옵니까? 25점 많이 나오지. 30점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25점, 30점 맞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잘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40점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 문제 푸는 요령을 배웠다 안 배웠다?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 되니까 지금 너무 뭡니까? 이해가 안 되고 힘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쭉 가면은 제가 얘기했죠. 지금 이제 11월, 12월 달 하신 분들은 합격률이 몇 프로 된다고? 80% 됩니다. 80%.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요일 날 그때 합격자 모임을 했었어요, 저녁에. 응? 그래서 열심히 하실 분들, 끝까지 하셨던 분들은 거의 다 됐어요. 아시겠죠? 포기만 안 하면 중간에 이게 힘들거든요. 언제 포기하고 싶으냐? 여름 때 피고하고. 보통 뭡니까? 뭐 하다 보면 또 5월달에 포기한 사람도 생기고 언제 포기한 사람 생깁니까? 또 7월달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5월달 포기한 사람들은 뭡니까? 벚꽃이 너무 좋은 거라. 꽃이 너무 좋고, 알겠죠? 산에 가도 너무 좋고, 맞죠? 그래서 이제 그만두신 분도 계시고 그때 되면 또 이제 뭡니까? 허리가 작살나시는 분도 몇 분 계세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허리가 안 좋고 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돼요? 뭐 자리도 그렇고 의자도 그렇고 환경이 좋은 데서 이제 뭐 그리고 앉아봤고 앉아 있는 시간도 뭡니까? 4시간 앉아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힘든 거. 예? 그래서 이제 뭐 허리 안 좋고 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그만두시면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겨내면은 7월달 가면은요 공부 안 한다 하지 말아 해도 합니다. 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뭡니까? 64세대 나주머니도 합격했습니다. 동차 합격했습니다. 진짜 처음 했는데. 예? 저쪽입니다. 저쪽에 앉았어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예, 그 자리 하면 그 옆에, 예, 그 자리 딱 앉아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서 됐고, 요 앞에 앉는 김윤유 씨도 합격했어요. 이쪽. 이게 앞으로 오면 합격률이 높아진다, 안 높아진다? 높아집니다. 알겠죠? 그럼 뒤쪽은 어디냐? TV 근처에 있는 사람도 합격률이 높아요. 아시겠죠? 왜냐면 글자가 잘 안 보니까 TV 근처에 있는 사람, 저쪽이 합격물입니다. 이쪽이 합격물이고. 예? 그럼 다른 사람들 이쪽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이쪽이. 왜 그러냐? 바깥에는 자주 보거든. 자, 하여튼 그렇다 이 말이에요. 자, 됐어요. 다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냐면요, 취소의 효과까지 했고요. 이제 추인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맞습니까? 네, 추인. 추인은요, 자, 우리 이따 추인이죠. 추인이죠. 추인인데, 취소에서 추인은, 자, 추인은 몇 페이지표냐면요, 30페이지표입니다. 판서노트 30페이지, 29페이지에서 한 페이지 넘기면 30페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추인은요, 일단 이미 추인이 있고 무슨 추인이 있다? 법정 추인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자, 이미 추인은, 자, 첫 번째 요건이 누가요? 취소권자가 여기 나옵니다.
취소권자 누구였습니까? 제사강착 당한 사람과 그 대리인과 승계인. 대리인은 누구만 기억하자? 법정 대리인.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뭐가요? 취소권자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말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인이란 것은 대부분이 무슨 추인이다? 임의 추인인데 아시겠죠? 법정 추인은 반드시 뭐가 붙어 있다? 법정 추인 붙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추인하면 뭐예요? 임의 추인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권자가 두 번째 요건이 취소의 원인이 소멸 후에 소멸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이게 뭐냐면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죠. 자 그런데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왜 능력자가 돼야 됩니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능력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인하려면 지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미성년자 상태에서 추인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직까지 무슨 상태니까 미성년자 상태 아닙니까? 미약하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추인하려면 어떻게 돼?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의 상태가 있다. 이걸 뭐 해야 됩니까?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야 아 그때 내가 사기 당했지, 착오에 빠졌지, 강박에 있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렇게 됐을 때 뭐 할 수 있다고요? 추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뭐냐면 취소의 원인이 만회한다, 소멸하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할 수 있다는 것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추인하겠다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추인은요 누가요?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취소했던 것을 취소하셨다는 것을 알고 추인하는 겁니다. 아시죠? 이렇게 막 외우면 또 이해가 안 돼. 이해하려면 또 사례를 또 들어야 돼요. 에? 자 봅시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수강생이 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어떠냐면은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우리 수강생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저쪽에 어디입니까? 모하 들어봤어요? 입실 들어봤습니까? 이건 어디입니까? 우리 울산입니까? 경주입니까? 경주에 경주. 네, 경주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요 땅을 중개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우리 자격증 따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 큰 걸 한 개 해줬습니다. 땅을 이제 중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평당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시세가 평당 한 10만 원 정도 했는데 얼마로 해가지고 30만 원 정도를 해가지고 중개를 해준 거야. 예? 그래서 돈 많이 남긴 묻죠. 예, 그래서 매수를 한 겁니다. 매수인이 파는 사람은 뭐합니까? 매도인. 이래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 지역이 땅값이 올라갈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 중개를 해줬는데 자 이게 뭐냐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매수인이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얼마짜리인데? 30만 원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뭡니까? 옆에 뭐 이런 얘기 했겠죠. 뭐 땅값 올라갈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기망인데 사기죠. 사기. 그럼 사기 한박당하면 매매계약 뭐 할 수 있다고요? 취소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이 매수인이 뭐합니까? 무슨 권자야? 취소권자인데 취소하려고 막 전화해가 니 사기죄로 체업본다 그러고 중개사한테는 또 뭐랍니까? 니 콩밥 좀 먹어봐야 되겠네 이러면서 막 그러고 중개 또 뭡니까 저쪽에가 신고하겠다는 그러고 난리가 났어요. 예? 이런 상황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걸 취소하려고 딱 보니까 현재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매매계약 취소해가지고 돈 돌려받겠습니까? 100만 대부잖아. 100만 원. 100만 대부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 받아 보면은 이 돈 돌아돈 다 해소하고 경매 날라가도 돈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상황이야. 얘가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알아 몰라? 1번 취소권자가 얘가 뭐가 사기간박당했다는 거 지금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고 5년 지났잖아요. 벗어났죠. 사기간박 상태가 벗어났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얘가 뭐 해버리다고요? 추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그 전까지는 중개사를 우리 출신인데 중개사를 뭡니까 사기꾼이 어쩌지 하더만은 뭡니까 어느 순간 바뀌어서 말입니다. 네 전문가래라면서 막 그럽니다. 실제 있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공인중개사와 뭡니까 사기꾼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백지장장입니다. 어떻게 돈을 많이 땡가 먹든 상관없이 뭡니까 수익이 나쁘면 어떻게 됩니까? 와 전문가네. 맞죠? 정직하게 중개수 딱 받고 딱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기꾼이라고 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는 뭡니까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일로 갈 수도 있고 저로 갈 수 있다. 아시겠죠? 예, 그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취소 안 하고 뭐 한다고요? 추인해 분은.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추인하면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취소권의 포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책의 30페이지에 적어놔야 돼. 추인은 뭐의 포기다? 취소권의 포기. 그럼 다시는 취소권 행사할 수가 없고 취소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몇 배 올랐습니까? 3배 이상 올랐었는데. 아시겠죠? 그래가 여기 이렇게 팔았는데 거기 옆에 뭐가 생겼습니까? 뭐 사랑으로 부영해가 3,200세대 뭐 들어오고 막 그랬던데 그 장소입니다. 그 근처. 아시겠죠? 그 근처에. 그 근처. 예? 그 지금 아파트 막 세리하면 되죠. 아파트 엄청 생겼잖아요. 그게 그 땅값이 그다 엄청 올랐겠지. 예. 그래서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거기 지금 저도 그 근처에 아파트를 한 개 갖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거기 더 떨어졌어요. 그 옛날 아파트 다 떨어졌고 그 아파트 새 아파트도 비어 있으니까 맞죠? 너무 많이 지어본 거죠. 너무 많이 지었죠. 예. 그 공단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 지금 공단도 뭡니까?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근로자 한계가 있잖아. 근데 그 근로자들이 대부분 뭡니까? 동남아에서 온 애들이고 이런데 걔들이 아파트 뭡니까? 2억 몇천 주고 1억 몇천 주고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죠. 그럼 그 비어 있는 거예요, 계속.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걔들은 어디 있습니까? 원룸에 있습니다. 원룸. 거기는 뭘 지어야 됩니까? 원룸 지어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근데 이제 아파트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지금 그 중에 있는 시세들 전부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네. 하여튼 뭐 경기도 그렇지만은 그래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있었던 얘기인데 이거 아시겠죠? 네,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일이 여러분한테 닥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대출 받아주고 대출 받았어 이 사람. 그러면 투자금 다 회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수하고 20만씩 남았어. 예? 그때 이게 680병이 되거든요. 680병도 680병 되는 금액이었어요. 그때. 그래 됐는데 이제 뭐 20만 원 더 남겼잖아요. 그 돈도 많이 남기고 또 대출 받았는데 더 해가지고 더 받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경매 넘어갔다 해도 뭡니까? 남아야 안 남아요. 이미 회수 다 하고 돈 남았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사기 강박을 당했다 하더라도 내가 취소권자인데 불구하고 그냥 왜 땅값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뭐 하지 않겠다는 게 취소하지 않겠다는 표시가 뭐라고요? 추인입니다. 됐어요? 자, 이게 추인의 내용이에요. 추인. 자, 그다음에 요 법정 추인은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우리가 1월달 넘어가서 설명할 건데 법정 추인은 을이 이제 갑을 사기 강박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뭡니까? 이 사람 취소권자가 취소해야 취소. 맞아요? 그럼 취소하면 내 이 부동산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 토지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해 버리더란 말이에요.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말은 취소란 말 안 했지만은 추인이란 말 안 했지만은 이런 행동 보면 뭐로 봐야 돼? 추인도 봐야 돼. 사기강박 당해가지고 매매계약 취소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부동산 넘기쁘더란 말이야. 그럼 이런 행위는 계약하겠다는 얘기 안 하겠다는 얘기야? 하겠다는 얘기. 이런 행동하면 법으로 봤을 때 추인을 본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취소를 해가지고 목적물 안 넘겨주고 무효가 됐으니까 줄 필요도 없는데 목적물을 넘기더라, 전부 또는 일부를 넘기더라, 이런 행동하면 뭐로 보자? 추인으로 보자. 이게 법정 추인입니다. 그래서 법정 추인 사유가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이행의 청구, 그다음에 경계계약, 담보 제공 등등등 강제 집행이 등등이 있는데 이런 행동을 해버리면 누가요? 취소권자가 해버리면 뭐로 보는 제도다? 추인으로 보는 제도가 법정 추인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상세한 내용은 언제 배운다? 1월달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추인은 내가 취소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첫 번째 요건이 뭡니까? 그래서 요건이 자, 첫 번째 요건이 무슨 권자가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만회 소멸한 후에 되고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뭡니까? 알고 추인한다. 이게 이제 추인 내용입니다. 자, 책을 보도록 합니다. 96페이지 이제 줄 끄면 됩니다.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140조에 규정한 자가 줄 거야 됩니다. 1번이야. 96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자, 140조에 규정한 자 줄 것이고 누굽니까? 취소권자가 말할 수 있고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그래서 추인은 뭐의 폭이다? 취소권의 폭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항 전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이 무슨 말이고 이거?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면 전조가 몇 조인데? 142조가 앞에 페이지 나옵니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취소의 상대방이죠. 그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이 된다고? 직접 상대방에게 한다 했죠. 그러면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내용은 추인의 상대방도 누구라고요? 직접 상대방이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어렵게 하려고 밑에 뭐 전조의 규정은 뭐 전항에 준용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취소의 상대방도 직접 상대방이 돼야 되고 추인의 상대방도 누구 된다고? 직접 상대방에게 하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네,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밑으로 가서요. 자 밑에 의에 보시면요. 첫 번째 줄에 이제 줄 거라면 줄 것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추인이란, 자 추인이란 줄 것이고 추인이란 줄 것이란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줄 또 끊었습니다.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옆에 가면 또 줄 거야 됩니다. 취소권의 포기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찾습니까? 네, 취소권의 포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고 요건 자 첫 번째 추인은요 취소의 원인이 만회 소멸한 후에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 되고 차고 사회 감박은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나와 있는데 별표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나 한번 물어볼게요. 법정 대리인은 현재 능력자입니까 아닙니까? 능력자니까 언제든지 말할 수 있다 해줬다. 추인할 수 있다 해줬다. 별표입니다. 이게 시험에 4번 나왔어요. 4번 나왔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법정 대리인 후견인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말할 수 있다. 추인할 수 있다. 효과입니다. 추인하면은 유동적 유효가 유효로 확정되므로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한다. 끝에만 줄 거면 돼요. 추인하면은 뭐의 폭이다? 취소권의 폭이니까 더 이상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법정 추인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 관해서 전조의 규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있은 후에 다음 각 후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을 본다. 그래서 이제 전이경, 담치, 강 이렇게 합니다.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의 청구, 경계 계약, 담보 제공, 취소할 수 있는 취소한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강제 집행. 그래서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를 하면 앞에 자만 딱 따서 전이경, 담치강의 행위를 하면은 뭐로 보는 제도다? 추인으로 보는 제도. 이게 무슨 추인이다? 법정 추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데도 사기감박단에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또는 일부를 부동산 넘겼다 이런 행동하면 뭐로 본다? 추인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더 상세한 내용은 1월달에 해드릴게요. 1월달하고 3월달에 해드릴 겁니다. 자 밑에 가세요. 6번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자 6번에 별표 넣으시고 취소권의 단기 소멸되어 있는데 자 이게 이제 27, 28 연달아 나왔었습니다. 27, 28. 자 27, 28 연달아 나왔었고 29회 때도 나왔습니다. 이 3년 연속으로 나왔던 내용인데 그게 시험의 포인트입니다. 작년에 안 나왔어요. 뭐 워낙 몇 번 내가지고 안 냈어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추인할 수 있는 날이 뭔데요? 이겁니다. 이거 제한 능력자는 뭐가 되고 능력자 되고 차고사기 감박은 벗어났을 때 이게 뭡니까? 그 내용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그러면 제한 능력자에서 능력자 되고 몇 년입니까? 3년.
차후 사기 강박이 벗어나고 난 다음부터 3년입니다.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10년 내 행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3년과 10년을 현관에 딱 해놓으시고, 자, 요거는 제척 기간입니다. 법률이 예정한 기간입니다. 제척 기간. 자, 제척 기간입니다. 10년과 3년과 10년.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입니까? 3년.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인데 27회 때 뭐로 나오냐면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나왔어요. X입니다. 위에다 적어놓읍시다. 추인할 수 있는 날인데 뭐라고?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나오면은 X단 말이에요. 자,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인데 안 날로부터 10년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X입니다. 법률 행위한 날로부터 10년이지 안 날로부터 10년이 아니다. 자,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면 된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이제 조건과 기한, 이제 민법 총칙의 마지막 파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